어쨌든 이 선이 되는 게 문화고 후가 되는 게 언어란 말입니다. 이게 언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언어가 문화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문화가 가고 언어가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강의하시면서 초급에 나오는 문법인 아보다, 어보다, 특히 지금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봐봐, 봐봐요, 봐봤어요, 봐봤습니다 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가르친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맞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다른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강사 김경국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제 설명이 타당하다 하면 똑같이 하셔도 되고,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볼 것은 오늘 이거죠. 아보다, 어보다. 어근에 어떻게 붙이는지는 다 아실 거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것은 보다에 붙일 건데, 보다에 붙이면 보는 모음이 오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 보다가 되겠죠. 여기도 아요 오요 붙이면 봐요가 되고, 봤어요,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보는 책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이거 틀렸다고 돼 있죠. 봐봤습니다, 틀렸다고 돼 있습니다. 틀렸다고 돼 있고 봤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봤어요, 봤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거 아니라고 돼 있네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이거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서 별 위화감을 못 느끼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커뮤니티만 해도 20대 선생님들부터 50, 60 이상도 계시는데, 저희가 언어를 똑같은 한국에 있어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룹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룹에서는 사용하고 어떤 그룹에서는 사용 안 하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 때문인지 지역 때문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그 그룹에서는 이거 봐봤어요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 강사가 되기 전에 위화감 없이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한 번쯤 이게 진짜 틀렸나? 라고 교재를 의심할 정도의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국어 화자의 이제 직관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봤을 때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다면은 찾아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걸 알아볼 텐데, 그냥 알아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왜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어서는 교과서를 의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교재를 의심해야 하나? 교재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교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옛날 것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국어 교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논문을 쓰신 분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옛날에 나왔던 교재, 지금 대학교들에서 지금 국내 대학교에서 교재를 갱신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갱신된 것과 과거 것들 보면은 이제 과거 것들이 짧게는 5년, 6년 전에 나온 것도 있고 10년 전에 나온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과 지금 나오는 교재를 보면은 교재 내에서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옛날 교재에서는 씁니다를 먼저 가르쳤다면, 지금 교재에서는 아요 오요를 먼저 가르치고 씁니다를 좀 뒤로 놔뒀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옛날 교재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너무 많이 들어있죠. 전자사전 이런 거, 요즘 전자사전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에 사파도 전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잖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 뭐 한 10년 조금만 더 전에 세상을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는데 사람의 이제 사고와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 중에 이제 사피어, 워프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참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언어는 문화를 따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사실 포함하는 게 정말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작은 의미의 문화, 큰 의미의 문화가 포함하는 게 정말 많은데 그 문화에 의해 언어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문화가 뭐 변한다거나 문화가 어떻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뭐 변한다, 뭐 발전한다, 뭐 변형된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선이 되는 게 문화고 후가 되는 게 언어란 말입니다. 이게 언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언어가 문화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문화가 가고 언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재는 문화 가고 언어 가고 교재거든요. 이 교재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교재를 만들어주잖아요. 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인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한국어 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화, 언어, 교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 언어, 교재 하고 나면 문화는 또 가고 언어는 또 따라가고 교재는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재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교재를 의심하게 됐을 때 따라오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실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 70대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런 언어로 지금 10대, 20대들이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30대 중반인데 10대, 2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고 물론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몰라서 좋은 것보다 알아서 좋은 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고 한국 내에서도 이제 세대에 따라서 또 내가 어울리는 그룹에 따라서 똑같은 한국어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 오신 한국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해외에 너무 오래 사셔서 그런지 이미 한국어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말은 틀린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물론 그분도 수업을 하실 때는 교재를 보고 하시니까 틀린 한국어를 강요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언어의 실제성,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한국어 하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어떤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저는 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능이고 그리고 유튜브 20대들이 하는 유튜브를 좀 봐야겠죠. 20대들이 하는 유튜브 보면서 얘네들은 한국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도 사실 한국어 강사로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한국에 있어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리의 평소 얘기를 하는 그룹 안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은 더 그러하겠죠. 그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한 한국어가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성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예능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20대들이 하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보고 계시면 유튜브에 구독자라든지 시청자가 많아지면 유튜브에 멤버십을 제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멤버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을 따로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는 정기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멤버가 될 텐데 그거 생기자마자 저는 이 영상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바로 멤버 전용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이게 진짜 틀린 건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해 보는 게 빠르죠. 국립국어원에 문의해 보는 게 빠른데 아마 문의한 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한국인들이 이걸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국립국어원에서는 문법에 기반한 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걸 실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이거잖아요. 책에서는 틀렸다고 했지만 이걸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가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합니다. 봤어요. 그런데 보시면 안 나오죠. 여기 봤어요만 있고, 뭐 적어봤어요, 해봤어요, 뮤지컬 봤어요, 사봤어요, 가봤어요,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뭐 당연히 다 되는 것들이죠. 띄어쓰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봐봤어요를 쓰는 사람이 있냐 이건데, 이거를 검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딱 이게 들어가 있는 것만 찾아줘요. 이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이거 나오죠. 여기 뭐 먼저 봐봤어요, 맛 봐봤어요, 시음 해봐봤어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시음 해봤어요. 이건 틀린 표현이죠. 해봐봤어요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먹어봤어요 있는데 저희가 봐봤어요가 들어간 거를 검색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맛 봐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옴표를 치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확인되는 거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 그럼 봐봐를 한번 봅시다. 이거 봐봐요. 봐봐.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봐봐는 사실 제가 본 책에서는 봐봐에 대해서는 큰 말이 없었고, 봐봤어요에 대해서는 이제 틀린 표현이다라고 돼 있었는데, 봐봐가 되는데 봐봤어요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실 봐봤어요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보시면 동사 보다가 봤다를 만났을 때 봐봤다가 되는데요. 어떤 교재에서 봐봤어요 허용하지 않고 본 적 있어야만 사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허용하지 않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책에서. 그런데 이제 시사 사람들이 봐봤어요, 봐봤다, 봐봐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답변하기를 문의하신 내용의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제 직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다. 보조 용어는 본 용어가 무관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보조 용어는 보다가 본 용어는 보다 뒤에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 봐봤다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저희가 뭐 어색하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도 나중에 다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음 표현을 대체해 쓰는 것 또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봐봐요, 봐봤어요, 봐봤습니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이제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치실 겁니까? 물론 봐봤어요가 틀렸다는 걸 보고 거기서 그냥 틀렸네? 틀렸다고 가르쳐줘야지 하고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실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라고 생각해서 검색하신 분들은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좀 애매한 건 시험에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라도 쓰기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 캐주얼하게 그냥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다, 다만 어색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꼭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뭐 책에서 틀렸다고 하니까 틀렸다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하더라도 틀렸지만 그래도 한국인들 사용한다. 사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언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봐봤어요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 봤어요는 봐봤어요를 대체할 수 없고, 아까 국립국어원 질문에 있었던 뭐 본 적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경험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 사실 말을 짧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말하면서 뭐 주어든 목적어든 다 빼버리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봐봤어요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봐봤어요가 어색하지 않고 언젠가는 책에서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헛갈리다, 헷갈리다, 이것도 헛갈리다만 표준어고 헷갈리다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헷갈리다도 표준어가 됐습니다. 헛갈리다 말 그대로 뭐 잘못 갈렸다는 뜻이죠. 허트로 갈렸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헷갈리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헷갈리다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고, 사실 어떤 새로운 단어가 생겼을 때 국립국어원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어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장면이죠. 자장면을 표준어로 등록하고 짜장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꽤 오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자장면이 표준어로 등록될 때부터 사람들은 자장면이라고 하지 않고 짜장면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짜장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자장면을 표준어로 넣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 실사를 안 한 거죠. 실제 저희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학생들에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용한다면 교과서에서 틀렸다고 할지언정.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한국어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헛갈리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검색하실 때는 양쪽에 이 쌍따옴표 꼭 붙이셔서 이 표현만 딱 검색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뭐 한 번 더 국립국어원에 비슷한 질문 한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다면 직접 질문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